북한에서 쿠데타와 동시에 전 세계를 상대로 선전 포고를 하고 곧 남한 역시 비상사태에 따른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다. 북한 최종의 여원 엄철우는 치명상을 입은 북한 1호와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 정보를 입수한 외교안보수석 곽철우는 전쟁을 막기 위해 엄철우와 접촉을 시도하게 되는데 오늘 무비적 부비적은 영화 강철비에 대해 알아보고 영화 속 대사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철의 멘트술사 인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자, 오늘 해볼 영화는 강철비입니다. 네, 비가 나왔죠? 자, 강철비의 개요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죠? 네, 강철비는 이 스틸 레인이라고 하는 양우석 감독의 스토리 그리고 제피가루 작가의 그림으로 연재했던 예전의 웹툰이에요. 아, 예전 웹툰이에요? 네. 스틸 레인이나 뭐 강철비나. 네. 네. 하지만 연재 당시가 김정일이 죽던 시점쯤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김정일 죽기 전이었는데 네. 연재 시작부터 김정일이 이제 죽은 것 같이 그 연출했었고 그 중간에 김정일이 실제로 죽으면서 네, 대박을 친 웹툰이었어요. 예언같이 돼버렸네요. 아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막 성지순례 왔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영화 개봉에 맞춰서 2017년 10월부터 또 이제 영화 감독과 다른 그림 작가를 통해서 강철비라고 다시 명명한 그리고 다시 현재의 정서에 맞게 재편집한 그 버전으로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강철비라는 작품을 자신이 스토리에 썼으니까 또 자신이 영화 감독을 해요. 또 이분이 또 변호인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요번에 강철비라는 영화를 찍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강철비라는 작품이 약간 마케팅을 네. 이제 대부분 뭐 배우로 하거나 뭐 역사적 사건을 뭐 들거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에게는 핵대사가 있다. 명대사가 있다. 네, 작가 공인, 그쵸. 스토리 작가 공인. 핵대사 클립 10개. 자기들이 뽑은. 네, 그렇죠. 그걸 과감하게 본인 피셜. 네, 뿌렸어요. 어떻게 보면 내용을 거의 다 알 수 있는 그렇죠, 스포죠? 네, 그런 느낌인데 근데 예, 그 핵대사들 보고 쭉 예고편 보니까 이게 지금 한반도에서 다룰 수 있는 가장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이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대됩니다. 요즘 딱 좋은 소재 같죠. 그래서 네. 이거를 저희가 대사 몇 개를 뽑아서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과 이 대사와 이런 걸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은 대사와 함께 알아보는 이제 무비적 부비적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쿠데타 발생 북한 1호 사망설. 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대사를 막 나눠요. 북한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선전포고를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쿠데타 당시에 이제 다친 북한 1호. 즉 이제 뭐 우리 현재 따지면 김정은이겠죠. 그렇죠. 네. 그 1호를 데리고 엄철우라는 남자가 네. 남한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정우성 씨가 연기한. 아 그렇죠. 이 엄철우는 웹툰에서 원래 이 북한 호위 총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대통령 경호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원래 자신이 막 먹던 약을 팔아야 될 정도로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총국장이 나타나가지고 이번 미션 하면은 너를 이제 나라의 영웅으로 추앙해주겠다. 인민들의 영웅으로 네. 추앙하겠어. 그리고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겠다. 꼬득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쿠데타 상황에서 1호를 보호하는 역할로 참가하게 됩니다. 약간 스티븐 시걸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저 요 캐릭터 보니까 예고편에서 보여지기에는 우리나라 미디어 매체에서 갖고 있는 북한 특수요원에 대한 어떤 판타지가 그대로 녹아 있어요. 맞아요. 인민을 생각하고 자신의 충성심과 그렇죠. 어떤 전투력 높음 이런 걸 다 듬뿍 담은 캐릭터 같아 그렇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혼란된 상황 속에서 1호를 데리고 남한으로 넘어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이후에는 약간 네고시에이터처럼 이제 남한과 또 딜을 벌이게 되는 조선파랑.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곽다운이 맡은 이 곽철우 이름이 똑같이 엄철우, 곽철우죠. 그죠. 그런 라임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감독이 있겠는데요? 그걸 노린 네, 이름이겠죠. 맞아요. 그 강철비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 폭격의 의미와 네. 그렇죠. 두 명의 그 이야기군요. 철우의 철우. 이야기. 네. 이런 이제 알았어? 진짜 처음 알았어요. 철우가 그 철우인 줄 몰랐어요. 스틸레인이랑 딱 감이 왔어요. 그렇군요. 말장난이 그렇죠. 상당하네요. 감축적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이 곽철우는 청와대 외교안보 비서관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쿠데타에 대한 징조를 보고받고 움직이게 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서울대 특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캐릭터가 가진 사상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는 뭐였죠? 일본식으로 일본을 쫓아갑니다. 그 결과 삼성이 소니보다 잘 나가고 현대가 혼다보다 잘 나가죠. 그렇게 우리는 일본이란 이데올로기에 대응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일본을 멸망시킨 게 뭡니까? 핵이다. 핵이요 하니까 북한은 핵으로 갑니다. 이런 대사를 펼치게 되죠. 이 웹툰에서는 그 이후에 또 이제 통일에 대한 의지도 피력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고요. 이 서울대 강연은 이제 다른 클립인 핵 이꼬르 핵 네. 이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장현성 씨가 연기한 캐릭터가 이제 그 곽철우와 서울대 동문이자 네. 차기 정권의 안보와 관련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바통을 넘겨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내각의 일원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둘이서 그 이후에 술을 마시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핵은 핵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냐. 막 이런 대사도 막 하게 되고 네. 이후에 엄철우와 이제 네. 이 곽철우가 직접 만나게 되면서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 두 명의 대통령의 이 갈등이 나오죠. 네. 원작인 스틸레이는 2013년이 네. 배경이었어요. 이때가 정전협정 60년이 되는 해였고 네. 또 이때 차기 정권이 들어서던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자. 네, 그리고 서로 약간 반대되는 생각을 네. 대립을 넣었던 게 아마 그런 좀 감독님의 바람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좀 달랐죠. 웹툰에서 그 현 대통령의 좀 태도가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웹툰에서는 곽철우한테 처음에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차기 정권에게 알려줄 생각이 처음에 없었어요. 원작에서는요. 나중에 알면은 서프라이즈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안 알려주려고 해요. 떠넘기려고 했군요. 네, 그런 거죠. 하지만 실제 사건이 심화되면서 클립에 나오는 것처럼 핵폭으로 이제 북한을 정지시키고 통일을 시킬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형, 나 이 자리 물러나기 전에 대한민국과 차기 대통령에게 정말 멋진 선물 하나 하게 해줘. 차기 대통령 이제 당선자인 김경혁. 그러니까 네. 투표가 끝나서 당선자인 거죠, 이제. 네, 이제 정권이 정권은 이양되기. 이양되는. 네. 이 캐릭터 이름도 김경혁인데 이제 이경영 씨가 네, 이경영 씨가 또 연기를 해요. 이건 간부 전문 아닙니까? 뭐 이제 김경영은 이걸 반대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웹툰에서 처음에 보면은 네. 당선됐을 때 내세우는 모토가 정치적 통합 그리고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슬로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두 사람의 의견 대립이 심화되면서 또 갈등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고통은 국민의 몫이다.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핵심 주제일 것 같습니다. 페인이 분단국가 국민들은 분단 그 자체보다 분단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에 의하여 더 고통받는다. 분단 국가 국민들은 분단 그 자체보다 분단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에 의하여 더 고통받는다. 이 대사를 곽철우와 엄철우 두 사람 입에서 나오게 되죠.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북한 1호와 협상을 할 때 그때 이제 또 곽철우 씨가 한번 따다닥 쏴주고 그 다음에 이후에 뭔가 사건에 의해서 위기에 몰린 엄철우 씨가 내뱉는 대사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봐서는 이 정치적 상황이 되게 안 좋게 흘러갔기 때문에 네. 이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대사를 하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죠. 네. 그리고 뭐 실제로 한반도의 긴장감을 좀 이용하려는 타국 그리고 우리나라 내 세력한테 좀 들려주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강철비라는 영화가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대략적으로 나오죠. 또 감독님도 뭐 네. 변호인을 맡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다들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어서 핵대사 클립들을 보고 이 작품에 대한 MC들의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일단 정치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영화 그런 건데 뭐. 여러분들 이 영화 자체가 정치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언급이 나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영화에 몰입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죠. 예측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너무 거부감 안 가시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감독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약간의 이데올로기와 이런 여러 가지 핵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영화나 웹툰이니까 조금
허용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너무 정치적으로 아까 해석하다 보면 저희가 막 주변 국가도 막 나오고 지금 뭐 예. 계산해보니까 근데 이거 좀 그쵸. 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로망스적으로 그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이 핵이라는 걸로 인해서 뭔가 이제 그 정말로 벌어질 첨예한 정치적 상황들이 막 표현되면은 정말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로 인해서 막 그러니까 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런 영화일수록 좀 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입장을 보여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긴장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한쪽이 옳다라는 느낌으로 쭉 가면은 영화적으로 자체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팩트만 가지고 좀 폭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 나머지 내용들이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전 이어서 받아서 하자면은 이 가상 시나리오인 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거지만 저는 이게 이 영화에서 그려질 내용이 우리가 어쩌면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옵션 중에 하나인 건 확실해요. 그렇죠. 영화 집점이 딱 이건 것 같아요. 잠재적인 위협을 관리할 거냐 아니면 뿌리를 뽑을 거냐의 첨예한 대립, 입장 차이, 거기서 나오는 간극을 표현할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건 정가랑 좀 비슷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가장 사람들한테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집중도가 높고 배우들도 짱짱하고 전작 커리어도 좋을 만큼 굉장히 이목이 쏠릴 수 있는 작품인 만큼 아까 잠깐 말한 한쪽에 편향된 생각으로 편승하려는 어떻게 보면 요즘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걸로 잘못 비춰질까봐 걱정인 거예요. 리스크가 있다. 소재가 리스크가 진짜 있는 소재다. 그러니까 좀 잘 좀 해주길 부탁하고 이 감독님이 영화적으로 센스가 없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생각 안 해봤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대하는 측면이 더 강해요. 뭐 우려는 조금 있고요. 한 가지 정말 실망인 거는 핵대사라는 요 센스. 핵대사라는 센스. 그래요. 이 영대사라고 하지 센스는- 그냥. 카카오 라이브 할 때도 배우 두 분이 나와서 핵대사!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셨어요. 핵대사라니. 핵이란 정말 유치했어요. 너무 쉽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일단은 매주 챙겨보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대형 팬더랑 무비적 구비적이랑 그런 거 안 고막남? 그런 거 안 챙겨보고요. 다음 주에 나와야 돼, 이 사람아. 썰전, 썰전. 뭐 외부자들, 네. 강적들, 유아독전 이런 프로그램들 매주 챙겨봐요. 사실 되게 할 말 많은 영화일 줄 알았거든요. 되게 자제하네. 그러니까는 심한 사이 적당히 하고 싶은 거지. 적당히 누리다 가고 싶은 거지. 일단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보수 진영에서 가장 우려하는 그 스탠스를 영화로 만든 느낌이라고 할까? 정말 그 시나리오대로 그 웹툰이나 영화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 보수적인 시점에서 우려하던 게 영화로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일까가 정말 궁금했어요. 사실 이게 인생이라는 게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 체험하고서 왜 닭튀기다가도 윤회를 생각하는데 게임은 리셋이 가능하죠. 근데 그렇죠. 일반 삶은 리셋이 가능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컨티뉴적으로. 그렇죠. 무조건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느낌이라서 간접적으로. 네,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고 이 핵대사들에서 가장 빠져 있다는 얘기가 하나 있다는 점을 좀 발견했어요. 네. 뭐냐면은 그러니까 계속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이꼬르 국민이라는 성립이 안 되는 듯한 계속 대사를 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배우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 대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감독이 무엇을 보여줄 건지에 대해서 가장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핵화를 얘기하든 핵을 쏘자고 하든 그 사이에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 살고 있는 시민들 이 시민들 국민들을 어떻게 여기에 녹여내고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어떤 명쾌한 해답을 보여줄 것이냐가 굉장히 궁금해진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명쾌한 해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이 감독님을 외교부로 보내야 되고 국립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명쾌한 해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고남 얘기 들으니까 최근에 유행했던 한 가지 짤이 생각이 나요. 뭔 짤인가요?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서 적어놓은 짤이었어요. 네. 나라에게 받은 건 없지만 나라의 그렇죠. 위기가 적치면 민초들이 스스로 들고 이렇다. 일어나는 그런 민족. 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근데 네. 그거를 달리 해석하자면은 나라보다는 내 주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짤이 제일 중요한 건 나라에 받은 게 없지만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게 없지만 그러니까 자, 그럼 이 영화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끝내도록 하죠. 그 연말이고 또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되게 적절한 주제가 던져졌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이런 내러티브들만 잘 표현이 되면 정말 좋은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변호인 이후에 이 감독님이 어떤 행보를 걸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기대감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영화를 정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스펙트럼 같은 게 잘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가 참 잘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그려지길 바라고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저는 말은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영화 보고 싶은 저는 기대하는 건데 말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짐 빼서 보기 싫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도 떠들면. 네, 하도 더 일단 뒤풀이는 하지 않고 싶어요. 하려고 하겠죠. 그렇겠죠. 그럴 때는 고민이에요. 네. 너도 이거 입고 뭐 해. 네. 저는 이 예고편 아닌 예고편을 보면서 일단 너무 실망했어요. 어우. 야, 핵대사가들이 실망됐나요? 핵대사가 실망이 된 게 아니라 영화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조명이 너무 후져요. 너무 어둡죠. 너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때깔이라고 하잖아요. 아 예. 이 때깔이 KBS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요. 제5공화국 느낌이야? 제5공화국 느낌보다 더 후져요. 강철 비라서 흐린 날을 표현한 게 아닐까요? 진짜로 그런 거 있어요. 제 영화 스태프를 일했을 때 어떤 로케이션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회의실을 했을 때 그 회의실이 그냥 빌딩에 있는 그냥 회의실을 정말 쓴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이게 국가 안보를 결정하는 데인데. 네 국가 안보를 결정하는 거고 너무 그 고증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진짜 웹툰에서 그라데이션 넣은 것처럼 그런 배경이나 그런 조명 그러니까 그 좋은 연기들을 가져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해놓은 느낌의 예고편이 나와서 정말 실망했어요. 그래서 보고는 싶은데 망할 것 같아요. 너무 스토리랑 배우에 의존하는 느낌이군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마케팅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다 되지 않은 작업 분량을 가지고 와서 예고편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예. 참 다행이겠어요. 근데 정말 이 그림 자체가 영화적으로 나온다고 치면은 후반작은 끝난 상태라고 하면 끝난 작업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아니하게 저거. 네, 너무 아니하지 않을까. 네. 근데 얘기 들으니까 저도 상황실 저 보고를 봤는데 지금 컨트롤 타워 재난본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치고는 좁다? 그리고 강의실이었어요. 학교라면 조금 비슷한 느낌의 맞아요. 스크린 그 있잖아요. 네. 빔 스크린이지 네. 않나 너무? 조명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너무 아무것도 손을 안 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보담이 팔랑기 하여튼 이래서 뭐 기계 때문에 들어오니까 하지만 후반 작업이 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음악도 안 깔려 있거든요. 음악이 제가 알기로는 핵대사 치는데 거기다 음악을 어떻게 까니? 핵대사 중에서 한 편 정도가 음악이 들어가 있고 그래요? 다른 것들은 음악이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믹싱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믹싱도 좀 개봉이 12월인데 아직도 믹싱 안 된. 전 메이킹인 줄 알았어요. 그건 좀 빠른데 너무.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다음이 있다면 찾아올게요. 인썸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우리에게 내일은 있는가? 이게 올해 마지막 무비적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은퇴할까? 무기죠. 내리고죠. 남으로 내려가야 되겠어. 어허, 잘하네요. 네, 그럼요. 북한 사람 같아요. 잘한다고. 북한 사람 같아요. 그 범죄도시 아이 봤니? 햇집이? 핵집이 안 나와. 북한 사람들 햇집이 한다. 봤어? 네가 봤나? 봤다. 봤나? 사투리의 극까지 그래 집이요. 야 그거 아니냐? 육룡이나 어리샤이 나왔던 거 아니야? 그랬나? 그래. 그랬지. 고려 수도가 개성이긴 했어요. 배경이긴 했어요. 박명수가 따라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대사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인간 스타일로 왔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입 닥치려고 오늘. 그래요. 새끼 오래 살겠네. 오래 살아야겠다. 많이 좀 나가나. 아잼스 비긴 어게인 편 2개가 들어있단 말이야. 지금 이날하고 일요일 날. 잠깐만. 뭐야 이거는. 네가 없는 나의 birthday 나 홀로 불러보는 행복할 수 없는 today 네가 없는 내 오늘 하루는
ADBC